네, 배당 미드필더 두 번째 유형인데요.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포트폴리오 중에 배당 미드필더는 이제 이게 꾸준한 소득이 있고 또 월 정액으로 좀 사시려고 하는 급여 생활자들, 이렇게 월급 받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유형인데요. 시가 배당률로는 한 1%에서 3% 정도에 왔다 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낮은 시가 배당률 대신에 주가 상승률을 통해서 전체적인 총수익률을 올리는 이런 개념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미드필더가 하는 역할이 공격과 수비도 하기 때문에 수비라는 역할은 배당률을 한 1에서 3%를 받고 공격은 뭐냐면 주가가 성장을 통해서 주가 상승률을 통해서 기본적인 수익률들을 크게 가져가는 이런 구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제 뭐 여러분 너무들 잘 아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소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 잘 팔고 있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헬스 관련된 제품들 그다음에 서비스들 이런 것들로 확장해서 향후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 애플의 이제 첫 번째 그 배당 정책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체크리스트 이제 과거 것들을 쭉 보셔야 되는데 배당 히스토리에서 배당 수익률은 보면 최고가 2.4%, 그다음에 뭐 최저가 0.4%, 그다음에 평균은 1.4% 정도.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자체가 의미가 있나 이럴 정도로 시가 배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 대신에 10년 동안 8년 동안의 배당금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배당금을 지급한 시기부터 시작해서는 매년 배당금이 약 한 10% 정도는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배당금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10%씩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배당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이 배당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는 거지 배당금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은 계속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의 원천인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배당을 올려주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오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딱 시가 배당률은 한 1%에서 2% 왔다 갔다 했지만 주가 상승률이 높아서 전체적인 애플의 주주의 수익률을 높이 해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를 다 하고 있는 바로 미드필더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최저가 6%, 최고가 28.5%, 그러니까 평균이 23%인데요. 이 6%는 처음에 지급할 때, 첫 해 이제 배당 시작할 때 있었던 배당 성향이라 큰 의미는 없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배당을 보면 한 20%에서 30% 조금 못 되는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25% 정도. 뭐 그 얘기는 뭐냐면 1년에 뭐 벌어들인 이익의 25% 정도를 배당한다는 얘기고 회사가 성장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뭐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이 배당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배당 성향을 25%가 아니라 30%, 35%, 40%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매력주를 고를 때는 배당 성향이 막 100%, 90% 이런 기업들보다 낮은 기업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만 바꾸면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배당 성향이 100%다 그러면 사실상 더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례적으로는 누적된 회사의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배당 성향이 한 20%에서 30% 또는 50% 미만 이런 기업들은 배당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 매력 진단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3.5점이고요.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는 상위 한 15% 정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성장하고 있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배당 정책 중에서 이제 배당금 지급 주기와 특별 배당금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배당금이 이렇게 쭉 지급됐는데 주기가 프리퀀시가 보면 이렇게 분기라고 나와 있죠. 분기로 나와 있고 배당 지급이 2월, 5월, 8월. 그 다음은 11월이겠죠. 그래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날 배당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배당락 일이니까 이 배당락 일 전까지는 주식을 계좌를 이제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마운트가 이제 주당 배당금인데요. 배당금이 0.7달러, 0.8달러, 0.82달러 이렇게 늘다가 여기 보면 2020년도 11월 12일 날 지급할 때는 보면 0.2달러로 약 4분의 1로 딱 떨어지죠. 4분의 1로.
그냥 이렇게 보면 배당금이 줄었네. 그럼 주동 배당금이 떨어졌으니까 배당 수익률도 바뀌고 뭐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ADJ 어마운트라고 돼 있는 게 이제 adjusted 이제 이게 수정된 수정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주식수가 변경이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배당금을 기록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0.2050, 0.2050 똑같죠? 여기에는 0.82에서 0.2050으로 4분의 1로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수정 배당금으로 보면 0.2050 똑같죠. 이때 이제 그 애플이 이제 액면을 분할하면서 주식을 분할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당 배당금이 쭉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과거도 그러면 그 주식수에 맞게끔 다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수정들을 다 해놓은 수정 배당금이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주가는 예전에 거래된 주가가 있지만 한 주당 가격이잖아요. 주식수가 바뀌면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뀐 가격들을 다 우리가 수정 주가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제 HTS나 이런 데 나오는 데들은 수정 주가로 대부분 보여지고 그려집니다. 근데 간혹 어떤 차트를 보면 막 이렇게 단절되듯이 막 급등한 것처럼 또는 급락한 것처럼 막 되게 길게 나오는 경우는 수정 주가 또는 수정 배당금이 반영되지 않은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정 주가나 배당금을 적용해서 이렇게 과거 거하고 이렇게 연결성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보통 보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배당금을 보시려면 이 수정 배당금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배당금 차트는 수정 배당금을 연간으로 해놓은 차트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회사도 이제 뭐 특별 배당금이 없었고요. 보통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회사는 이제 딕스포츠 굿즈라는 회사인데 이렇게 아더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를 바로 특별 배당금이라고 하고 여기는 상당히 많이 지급했죠. 평균 뭐 0.35달러, 36달러 정도를 분기하다가 갑자기 5.5달러를 크게 뭐 통 크게 특별 배당을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특별하게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케이스고 과거에 이제 있는 이 기업들을 쭉 보시면 거의 특별 배당금이 없다. 그래서 애플에는 특별 배당금을 기대하는 거는 어려운 거고요. 분기에 이렇게 배당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매출과 이 현금 흐름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10년 동안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잘 늘어왔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이상이 늘어났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면서 주당 배당금, 그러니까 배당금도 계속 증액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본적인 성장이 됐다는 거고요. 향후의 성장성을 좀 확인해 보시면 매출액이 33%,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4%.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치고는 상당히 성장률이 높은 거죠. 보통 성장률이 15에서 20% 정도가 매출액이 늘어나면 상당히 고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30% 이 정도면 진짜 이제 고성장하는 기업들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특별히 뭐 IPO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업종을 제외하면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33%씩 늘어난다는 건 상당한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고속 성장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성장이 결국은 향후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나올 거고 이 매출액 영업 순이익이 결국은 배당금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원천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주당 영업현금이 6.2달러, 그 다음에 잉여현금이 5.6달러. 그러니까 잉여현금이란 건 뭐냐면 회사가 현금 영업으로 벌어지는 현금에서 회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설비 투자들 뭐 보통 KPX라고 얘기하는데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뭐 유형자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더 계속 현재 성장률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적인 성장들에 돈이 들어가는 돈을 제외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투자했을 수도 있고 회사가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고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쓴다는 게 주주를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자유현금 흐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벌써 5.6달러니까 앞에 이제 보시면 뭐 주당 배당금을 뭐 1달러대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배당 여력들을 현금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익도 많이 늘고 있고 향후에도 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의 배당이나 이런 성장성에 대한 뭐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현금 흐름을 확인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배당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배당 투자 전략은 예상 배당금을 확인하시고 예상 시가 배당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기업을 언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주당 배당금이 0.22달러예요. 그래서 0.22달러를 내보내면 0.88달러, 그러니까 1달러가 채 안 되네요. 예상 배당률을 보면
현재 주가가 146달러니까 146달러에서 0.88달러 보면 예상 배당률이 0.59%. 네, 상당히 낮죠. 그래서 과거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최고가 2.4%고 최저가 0.4예요. 평균이 1.45고. 그러니까 지금 0.59%라는 얘기는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주가가 계속 올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미드필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향후의 이익이나 이런 성장들을 통해서 주가 상승률을 같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수를 종합적으로 하는 형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낮고 높음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주가 상승률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이 기업의 내재 가치 또는 적정 주가 대비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배당 투자 전략을 위해서 보면 주가가 2011년도부터 누적으로는 뭐 거의 967% 올랐고 연평균 27%, 그러니까 매년 평균 27%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을 보시면 배당도 역시 주당 배당금이 연평균 30%인데 요 기준 처음에가 0.1달러가 찍혀서 그렇지 실제로 최근의 걸로 보면 연평균 한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연평균 10% 정도가 배당금이 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배당금 자체가 뭐 0.88달러인데 0.8달러고 지금 0.88달러 요즘 한 10%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 보면 0.88에서 또 한 10% 그러니까 한 1달러 가까이 되겠네요. 그래서 1달러 정도에 도달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거 자체로만 보면 시가 배당률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요 주가하고 시가 배당률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게 주가죠.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계속 꾸준히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시가 배당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드필더에 투자하실 때는 시가 배당률에 안정적으로 한 1에서 3%를 기대하고 나머지는 이 주가 상승률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형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받은 배당금을 가지고 애플 주식을 다시 사거나 또 다른 주식을 살 수 있는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들은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이 전체적인 수익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애플을 사실 때는 배당주 관점에서 시가 배당률보다는 적정 주가 수준에서 이하에서 거래될 때 사시는 게 투자하시는 게 최고의 어떤 배당 투자 전략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146달러인데 증권업계나 이런 데서 컨센서스로 보면 대략 뭐 좀 적게 보이는 데가 한 165달러에서 좀 많이 부르는 데는 뭐 18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해서 현재 가격 자체가 성장률에 대비해 보면 좀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조정받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좋은 배당주로서 그러니까 배당 미드필더로서 투입해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볼 만한 포트폴리오로 검토해볼 만한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로 애플 그 배당 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